네. 그리고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봐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집단 행동,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결국 징계 없이 수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님도 집단 행동 검사장 18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는데 네네. 고발 조치 하신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경찰에 고발한 거죠. 네네. 국수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저는 경찰이 하여간 뭐 아무런 고려 없이 경찰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는 되죠. 조직입니다. 네. 범법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면 되니까 그렇죠. 네네. 전격적인 수사를 통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저는 저 정도 되면 기소 의견으로 넘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지금 법무부에서는 어쨌든 징계를 갖다 유보한다라고 하는 입장,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뭐 표명하시고 한 것 네. 같아요. 마음은 이해가 가요. 네.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18명씩을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징계해버리면 네. 그것 자체가 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감찰을 통해서라도 밝혀지면 핵심 주동자나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단죄를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 법무부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검사도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해 왔잖아요. 그럼요. 그게 맞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저런 거 하면 바로 단죄됩니다. 그럼요. 단호한 조치를 네, 취하는데 네. 검사들만 안 해주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공직사회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검찰 개혁을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들을 할 수 있으나 사실 법무부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에 일종의 수용 가능한 공정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검사들한테도 들이대는 게 좋겠다. 더더군다나 근무 시간에 네. 법적인 절차를 위배하면서까지 한 거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저런 사람들의 공백이 생길 경우에 2,000명의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들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나 저는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네.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20대 30대 검사들은 과거처럼 검사 동일체나 이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위에서 누르면 누르는 대로 따라가고 집단항명을 하고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지난번에 18명의 검사들이 집단항명했을 때 그다음에 부장검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지만 네.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 조직 내에 사실은 지금 본인들도 아마 위태로움을 느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신인 검사들 오면요, 특히 남자 검사들 같은 경우에 불러서 아주 뭐 비싼 술집 데려가가지고 막 구두발로 술 먹이고 네. 이러면서 공동 정범이 되는 네, 그런 네.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잖아요. 네, 네. 지금 세대 그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럼요. 완전 갑질이죠. 예, 맞습니다. 네. 뭐 경찰도 예전에는 그런 문화들이 일부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고 네. 아직도 그런 시대의 향수를 가진 사람들을 내치는 것은 음. 이 세대가 새로운 검찰 문화를 이제 나중에 공소청이 됐을 때 거기에 걸맞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검찰 조직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지금 보류를 하셨는데 좀 더 좀 잘 생각을 해봐 주시고 일정하게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검찰의 문화적인 개혁도 뭐 이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단죄도 있지만 검찰 문화의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부분들을 좀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게요. 지난번에 윤석열 정권 때 예. 이제 경찰청 내 그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든다고 해서 네. 총경들이 이제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모였는데 주말에 예. 휴가를 내고 예. 각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예. 회의를 하고 그때 이제 경찰청장이 이거를 뭐 언론 인터뷰 성명서 이런 거 내지 말라고 해서 성명서도 안 내고 그냥 종이에다가 예. 저희가 써가지고 그거를 그냥 따로 전달만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주동했다고 하면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유사명 지금 이제 예. 동작갑인가요? 하여튼 위원장을 맞습니다. 당시에 정직 처분을 했었습니다.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다 좌천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좌천을 시키고 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일벌백계 아니면 예. 일벌백계 차원 신상필벌 차원에서라도 주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건 정말 근무 시간에 연판장 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주동자에 대해서는 뭔가 따끔하게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검사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들 뭐 평검사 회의라든지 집단 행동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굉장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다. 너네도 똑같은 공무원이다라는 것을 좀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면 두 가지를 다 실기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저도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유상현 총장님서부터 해서 다들 얼마나 크게 고초를 치르셨어요. 네, 네. 주말에 모여서 한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 휴가 내고 사람들은 모였어요. 심지어 맞아요. 주말에도. 네. 근데 근무 시간에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저런 연판장을 돌리고 막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실관계도 왜곡했고 네. 그러면 엄단을 해야 되고 이런 특혜를 준 것 자체를 잘못 시그널이 또 기존 공직 사회에는 자괴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맞습니다.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한테는 야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지금 함부로 못하네. 네, 그렇죠. 검사들은 뭐 그런 오해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뭐 네, 네. 우리가 뭐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쟤네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 한번 손봐줄까. 지금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 사례한 거는 다 불송치 불기소 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 가면 정말 그런데 민주당의 그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아주 경미한 것도 끝까지 끌다가 송치 기소 의견으로 막 갑니다. 네. 그것도 12월 3일이 시효 만료인데 네. 한 일주일 전쯤이나 3, 4일 남겨놓고 해버립니다. 이의 제기를 못하게. 네, 네. 이런 행태들을 사실 지금의 검찰개혁에 대한 소심한 반발일 수도 있지만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행들을 고쳐놓기 위해서라도 네. 좀 단호한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까 경찰로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네. 경청을 해야지 왜 그걸 징계를 합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정말 유감이고 네, 네. 여러분들의 얘기를 제가 자세히 듣고 사실관계도 파악해 보겠다. 이게 본인들이 해야 될 조치인데 그런 건 찍어 눌러놓고 맞습니다. 이쪽은 또 이렇게 하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검사에게도 공무원법을 똑같이 적용을 해야 예. 된다라는 주장을 하셨는데 지금 검사들은 일반 공무원법에 따라서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검사 징계법이 있죠. 검사 예. 징계법에 따라서 지금 예. 징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파면, 그러니까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아니면 탄핵이 되지 않으면 파면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요거를 이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뭐 입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지금 요 법안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의원님들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권력을 가진 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한다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기본이잖아요. 네. 우리가 과거 봉공제나 왕정제와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왕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귀족들이 다 독점했지만 네. 그랬더니 썩어 문드러지고 민생을 파탄내니까 민주정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계속 힘을 가진 견제, 조직에 대해서 상호 균형. 견제를 하는 건데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징계한다. 아. 세상에 말이 됩니까? 네. 예, 일반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 함부로 해놓고는 반성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다 네.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물며 검찰 같은 어마무시한 조직이 검찰 징계법을 별도로 운영한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징계법이 제대로 효력 있게 작동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예, 예전에 우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 네, 그 네.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한 사람 인생 망치고 그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그렇죠. 놓고 그래 놓고는 아주 경징계 1개월 정도였었던가요? 경징계하고 곧바로 승진시키고 네.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검찰 징계법 폐지하는 게 맞고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법에 의해서 그 징계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객관적인 인사들이 네. 예, 공정하게 가서 징계 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들은 징계를 거의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뭐 해임은 가능합니다만은 해임도 거의 안 시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징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징계 수위 자체가 굉장히 낮고 예를 예.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경찰 같은 경우에는 해임이 됩니다. 음주운전하면 다른 예. 공무원들 다 해임이 됩니다. 근데 검찰은 뭐 견책, 경징계 받거든요. 예. 아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이 되지 않으면 파면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게 본인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소를 예. 아예 안 하고 수사도 예. 안 하고 그러니까
그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일도 없는 거고 예. 또 파면도 2023년에 탄핵도 2023년에 처음으로 탄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탄핵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게 예. 아니다. 이래서 계속 기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검사들을 징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검찰 조직을 좀 아는 분들은 딱 보면 조폭 조직하고 똑같이 조직 문화가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에서는 이제 여성 검사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네, 많이 네, 생깁니다. 네. 그 조폭 문화의 일반적인 특성이겠죠. 네. 근데 여성인데 그 중에 입 바른 소리 잘하는 검사는 이제 완전히 아웃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내 밑으로 다 줄 서고 네. 그다음에 누가 내 동생 건드려 이런 거잖아요. 네, 닦아놓고 네. 얘기하면 엄중하게 얘기해서 내 동생인데 누가 그렇지. 건드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불법을 하거나 멀거나 얘는 그 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 새끼 동생인 건드리지 게 마. 중요한 그렇죠. 거고 네. 그렇게 해야 또 자기가 굳은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야, 형 친한 기업인인데 좀 봐줘. 네가 네. 좀 적당히 해라.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봐주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위 뭐 관계성이 아주 증진이 되는 거겠죠. 네, 네, 네. 조폭보다 더한 게 조폭은 경찰도 무서워하고 검찰이라도 무서워하죠. 네. 예? 조폭은 자기들끼리 막 가다가 어느 날 일제 단속하면은 그렇지, 그렇지. 와해가 되니까 네. 그나마 눈치라도 보는데 네. 눈치 볼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심지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 선출된 국민이 선출된 권력인데 네. 국민의 선출된 권력들도 자기들이 수시로 막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하고 우리 예전에 기소하고.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선거법으로 그때 기소돼서 날아갔는데 네. 그것도 황당한 게 이분이 말실수 하나 고의도 아니고 실수였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분이 뭐였더라 그러니까 그 고속화도로 있잖아요. 고속화도로에 제가 오토바이 봤어요. 달릴 수 있는 거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분이 근데 말 나가서 고속화도를 고속도로라고 얘기한 거예요. 했어요. 고속도로. 맞아요. 예. 야, 그 국민들 중에 누가 그거를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습니까? 네, 네. 그리고 본인도 말 실수한 건데 고속화도로를 고속도로로 했다라는 걸로 의원직 박탈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국민이 선출한 자신들을 감독해야 될 권력까지도 칼 하나를 등 뒤에 꽂으면서 관리해 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 견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견제의 두려움을 아주 한 번은 세게 느끼게 해줘야 네. 된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뿌리까지 바뀌지. 안 그러면 내면 안 바뀌고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역시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조금 예. 특이했던 게 검사들이 해외 파견 나갈 때 예. 징계가 있으면 못 나가게 하는 법안도 발의하셨죠. 예, 검사들, 고위공직자들 지금 네, 특히 네. 이제 힘센 부처들이 그러는데 요번에 기재부도 보면은 최상목의 측근들 같은 경우가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전부 다 해외로 나가버렸잖아요. 파견 보내가지고 그냥 뭐 합법적으로 도주시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권 바뀌거나 이게 조금 칼날이 무뎌지면 그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죠. 네, 예, 네. 예.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여기 보면 최상목도 그랬거든요. 네. 최상목도 그 박근혜 탄핵 때 자기가 미르재단 국정농단의 의혹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최상목 밑에 지시를 받았던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최상목이 했다는 거 증언을 안 하고 또 해외로 보냅니다. 네.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이 대표적인데 당시에 최상목 등등이 뒤에서 도와줘가지고 미국 워싱턴에 가서 쭉 있었죠. 네, 본인은 네. 필리핀으로 가서 있었죠. 네. 그러다가 조용해지니까 싹 들어와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키고 맞습니다. 또 국정농단과 내란에 그렇죠. 관여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네.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또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갑니다. 네. 그러면 그 부처에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해외 파견 나갈 기회도 한 번도 못 가지는 예. 거고 오히려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 도주시키는 통로로 이용이 되는 거잖아요.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네. 좀 누구 시끄러워지면 내 동생이면은 나가서 한 2, 3년 그렇지. 있다 와. 그럼 가서 파견 보내. 그러면 나라 돈이잖아요. 네, 그럼요. 연봉도 엄청 많이 받아요 가면은. 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명분은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교민들의 어쨌든 사법적 보호를 위해서 현지 국가의 협력을 위해서 검사들이 나가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사법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들에 가야지. 검사들 어디 가 있냐면 미국, 유럽, 맞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여기만 네. 가 있어요. 아이들 그 교육시키기 예, 교육시키러. 좋은데, 예. 네, 그렇게 가는 캄보디아 이런 데 안 거죠.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근데 너무 정확히 잘하신다. 예, 예. 제가 네, 네. 제가 이제 하여간 뭐 서민의 시선으로 보겠다라고 네, 네. 하니까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예. 굉장히 이렇게 구석진 곳에 그러나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부분이었었거든요. 엄청난 이권 카르텔이고 네, 그게 네. 또 조직의 충성도를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가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면 형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렇지. 잘 보이고 가서 이제 술 한 잔 먹다가 네. 형님 저도 한번 미국 한 2, 3년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럼 그래 내가 다음 해줄게 가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잘하는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 살짝 빼주면서 그쪽으로 보내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지금 대통령께서는 네. 우리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네. 미국과 관세 협상하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네, 네. 그럼 수출이 어느 특정 국가들에 편중돼 있는 걸 바꾸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에 막 나가야 되고 네, 네. 신흥국에 막 나가야 되는데 네. 신흥국은 또 위험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사들이 가면 되잖아요. 사실 진짜 필요한 데가 그런 데거든요. 예, 네. 그런 데는 또 안 나가요. 안 나가려고 그렇게 하죠. 여기저기 나가 있으면서 또 뭐 네. 검사의 인원이 뭐 모자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러드리면 되죠. 그렇죠. 불러드리면 됩니다. 아니, 일을 쉽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자꾸 어렵게 하려니까 또 다른 네. 의도를 가지니까 꼬이는 거죠. 말이 꼬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박철우 신임 중앙지검장 예. 여기가 이제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검사들은 별 얘기는 또 안 했습니다. 예,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본인은 얘기를 안 했죠. 네. 예, 어느 정도 수위로 얘기를 했는지 실제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네. 얘기가 있는 거죠 현재. 네. 뭐 의견을 전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네. 법무부가 통상적으로 협의 정도 수준은 할 수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거는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권한은 중앙지검장이 가지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찍어 누르면 위법이 되는 거죠. 네, 찍어 누르면 네. 직권남용으로 날아가는 그렇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판단해서 안 한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했다라고 본 걸 거고 네, 네. 그걸 검사장식이나 된 사람들이 모른다?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다 알면서 저렇게 항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 항명을 했기 때문에 단호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된 것에 관련해서 네. 일부 보수 언론들이 문제 제기를 그런 식으로 네. 뭐 이에 여기에 이제 관여했던 사람이 왜 되냐 그렇죠. 아니 그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문제 없어요. 네, 네. 좀 지켜보면 돼요. 잘 하시는지는. 네. 그럼 이제 이분이 중앙지검장이 된 것에 대해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하겠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이렇게 되면 본인도 얘기하겠죠. 아니 그건 중앙지검장이 항소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문제인데 네. 이런저런 의견과 관련된 의혹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라고 하는 걸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게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거죠. 지금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예.